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요. 이것만 하면 초등학교 준비 끝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수화 연산 영역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5가지 영역 중 오늘 나머지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은요. 벌써 팁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얼마나 많이 놀아줬는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엄마가 같이 해주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요, 수화 연산 영역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영역, 도형 영역, 그 다음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한번 보시면요. 도형 영역 먼저 볼게요. 도형 영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엄마가 많이 놀아주느냐가 중요했다 그러는데요. 도형 영역에서는요, 얼마나 많이 굴려보고 얼마나 많이 쌓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냐면요. 교실과 생활 속에서 도형을 관찰하고 또 분류해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세모는 세모대로 분류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성질을, 뾰족한 게 얼마나 있지? 이런 성질을 파악하는 게 교과 단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요, 어떤 걸 배우냐면요. 입체 도형의 수학적 기초 지식에 대해 배워요. 그래서 입체 도형을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는요, 어떤 도형을 배운다? 평면 도형을 배운다. 근데 선생님 이상하지 않아요? 평면 도형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입체 도형은요, 면도 많고요.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요, 왜 이런 입체 도형이 1학기 때 나오냐면요. 주변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훨씬 친숙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이게 도형이 면이 많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봤어요. 선생님 이거 공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원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경우에 평면은 많이 관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입체 도형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그렇다. 그래서 입체 도형을 배우고 나죠. 이 중에 한 부분을, 일부분을 배우는 것이 바로 언제다? 2학기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을 배우는데요. 어떤 거 배우느냐? 직육면체, 원기둥, 구 이렇게 3가지 종류 배우는데요. 근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 이거 이름 뭐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라는 수업을 하게 돼요. 근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거 선행 엄청 많이 해주시죠. 막 운물, 가배 막 이런 거 엄청 해주시다 보니까 애들이요, 선생님 이거는요 직육면체예요. 어떤 애가 아니야 이거는 면이 다 길이가 같아서 정육면체야.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선행이거든요. 아이들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니? 주사위요. 선생님 상자, 선물 상자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니? 어디서 봤니? 캔으로 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름 지어볼까? 이렇게 좀 창의적이고 이런 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원기둥이에요, 원기둥. 자르면요, 직사각형 나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여기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요, 이거는 둥근 기둥 모양. 그리고 요거는 공 모양, 그리고 요거는 상자 모양,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요번에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자는 목표 아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조금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 주사위 모양이라고 계속 부를까?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네모가 있고 상자가 있으면 엄마가 네모 상자 모양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해 주시면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유도해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주시냐? 쌓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이거 2개 같이 쌓을 수 있네? 자, 이건 쌓을 수 있을까요? 쌓을 수 없죠. 쌓을 수 없는 거, 그리고 굴릴 수 있는 거, 굴릴 수 없는 거, 그리고 뾰족한 면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해주셔도 돼요. 뾰족한 면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뾰족한 면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평면 도형에서도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대해서 좀 분류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아이들이요, 근데 되게 어려워하는 게요, 세모를 일상생활에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서 엄마랑 같이 세모 모양 좀 찾아보기,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역은요, 측정이에요. 측정은 말 그대로 재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재는 건데요. 이건요, 어떤 거 많이 해주시면 좋을까요? 자랑 좀 친해지게 해주세요. 어려운 선행 시키지 마시고요. 자로 좀 재보게 해주시고, 7만큼 같네. 숫자 다 알잖아요. 7만큼 같네. 8만큼 같네. 센티미터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길이나 양을 비교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양을 비교하는 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길이를 비교하고 높이, 무게, 넓이, 들이,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국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길다, 짧다, 높다, 낮다,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좀 반대말 놀이를 많이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요 수학이지만 국어적인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랑 좀 이런 반대말 놀이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트 가서도요 그냥 우유 저 작은 거 가져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0 써 있는 거 가져와봐. 200ml네. 밀리리터네. 엄마가 해주시면 소고기 반근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300g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많이 이런 단위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알기. 이때부터 시계가 나와요. 시계 나오면 좀 긴장하죠. 저는 사실은 시계를 조금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요 일상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7세 때 조금 시계 공부는 해주시면 좋고요. 이때는 어떤 거 해주시냐면요. 스마트폰으로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 아날로그 시계 있죠.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를 같이 많이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시계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계랑은 친해지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때는 몇 시랑 몇 시 30분 요거 두 가지 나와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조금의 선행이 좀 필요하다. 아날로그 시계를 자꾸 봐준다. 그리고 엄마가 조금 구분해서 말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류를 어른들도 많이 범하는 부분인데요. 시각이랑 시간을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1학년 때부터 이걸 좀 구분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떼의 시에다가 세길각이에요. 세길각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새겨지는 각이에요. 정확한 시각을 얘기하는 거고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 간자잖아요. 시각과 시각 사이예요. 그래서 요거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2시가 아니라 지금 시각이 2시인데 2시간 후인 4시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시각과 시간을 구분을 좀 많이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영역은요. 규칙성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함수 너무 어려우셨죠? 이게 규칙성이에요. 사실은 함수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규칙성도 어떻게 해준다? 규칙을 찾아 발표하고 이런 부분을 수나 물체 이런 패턴을 찾는 건데요. 이걸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어떤 거 해주시면 좋냐면요. 초콜릿이랑 사탕. 초코, 사탕을 엄마랑 같이 규칙성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 먼저 해도 되고, 아이가 초코, 사탕, 초코, 엄마 그 다음 목에 이런 식으로 좀 퀴즈를 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놀이를 하면요. 규칙성을 자연스럽게 좀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패턴을 찾는 거는요. 수학에서 굉장히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규칙 찾기. 사탕으로 초콜릿으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확률과 통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분류하기예요. 분류하기는 매 교과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매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아이들 뭐 잘하는 친구들인데 꼼꼼하지 못한 친구들을 분류하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 해주시면 좋냐. 마트 전단지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져오세요.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는 거 오려서 붙이시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오려서 분류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분류하고 또 어떤 거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색깔, 색깔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또 어떤 거요? 생선으로 분류해보고 그리고 과일로 분류해보고 이런 식으로 마트 전단지 지금 7세 때 많이 이런 거 오려보시고 붙여보시고 하시면 좋거든요. 1학년 딸 때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류하기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시면 재밌어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제가 지금 계속 분석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학의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4가지 영역을 규칙성을 찾고 분석하는 능력이 수학에서는 가장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패턴, 아까 규칙 찾기에서 패턴을 좀 찾고 그리고 알맞은 추론을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수학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요. 수학에서만 중요한 능력이 아니라요.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큰 능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자료를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젊었을 때. 그랬을 때 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이런 패턴의 남자들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아서 이런 남자들은 그렇구나 별로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한 추론을 해서
나 그러면 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겠구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셨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수학적인 분석 능력의 중요성은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영역 안에서 분석 능력을 많이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오늘도 별표 타파!